안녕하세요.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.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트넘의 26주차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팬들이 선정한 최고 평점을 받는 모습을 보여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. 특히 토트넘 팬들 31%의 득표로 맨 오브 더 매치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경이로운 활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. 그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클루셉스키가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클루셉스키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 어떤 마음으로 이 경기를 뛰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최근 토트넘 팬들이 선정한 이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입니다. 손흥민 선수는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8.4점을 받았고요.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은 선수는 존슨이었습니다. 토트넘 팬들에게 마티아스 텔 선수 같은 경우에는 5.6점이라는 혹평을 받으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. 중원에서는 베르발이 8.0 아주 휘젓고 다녔죠.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7.3, 벤탄쿠르가 7.1점을 받았고 수비진 살펴봤을 땐 스펜스가 8.5점, 그레이가 6.8점, 단소가 8.1점, 그리고 우도기가 6.9점을 받으면서 스펜스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또 받았습니다. 손흥민 선수보다 또 0.1점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팀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평점을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또 득표 수로는 또 맨 오브 더 매치를 손흥민 선수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. 그리고 비카리오 선수가 7.3점을 받았습니다. 주심 같은 경우에는 3점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장면 때문이겠죠. 이 단소가 들어가는 장면에서 상대가 거의 뭐 럭비처럼 이제 쳐버렸는데 단소가 날아가도 이걸 불지 않는, 물론 이제 주심 입장에서는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이미 나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들이받은 거를 그냥 놔둔 것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. 여튼 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베르발은 확실히 unplayable yesterday, 이게 unplayable이 또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썼던 단어인데 상대하기 어려운이란 뜻이죠. 베르발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19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. 진짜 이 천장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베르발이나 아치그레이 같은 선수들이 이번에 좀 뛸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부상이 가져다준 우리에게 어떤 약간의 어떤 반전의 행운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이키 무어 같은 경우에도 좀 나쁘지 않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중간에 아팠던 게 좀 아쉽다. 하지만 또 마이키 무어도 언젠간 또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토트넘이 확실히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또 임대를 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. 여하튼 젊은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점을 준 저 주심의 평점 너무 높다. 3점 준 것도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가 뭐 주심을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진짜 잘못된 콜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티아스 텔에 내가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에 19살짜리 이 임대생이 지금 뛰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된다.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 경기가, 그러니까 입스위치와의 경기가 본인에게 좀 좋은 레슨이 됐을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좀 피지컬한지, 굉장히 신체적으로 버티기 힘든 곳이 프리미어리그라는 것을 아마 좀 배웠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손흥민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 받을만 했지만 스펜스도 진짜 매주 맨 오브 더 매치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햄스트링을 보호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레이 6.8점 준 거 좀 별로다. 뭐 손흥민 선수에게 하나의 롱볼을 주기도 했었는데 너무 짜게 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손흥민 선수 쪽으로 오는 이 롱볼들, 사실 좋은 볼들이 굉장히 많았죠.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,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침착하게 이러한 패스를 또 어시스트로 마무리 짓는,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공을 받아서 마무리한 존슨도 좋은 활약했다고 보여집니다. 벤탄쿠르 약간 좀 저평가된 것 같다. 대한 클루셉스키보다는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고, 손흥민 선수 또 과소평가 당했다. 사실은 이제 최고 평점이 아니라 거의 최고 평점이긴 하죠. 공격진에서는 8.4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더 높은 평가를 받았어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벤치진에서 좀 뛸 수 있는 선수가 나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서야 좀 느껴진다.
최근에 이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메디슨, 포로, 오도베르, 스칼렛, 비수마 주전급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. 그나마 이제 오도베르와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린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메디슨, 포로, 비수마급의 어떤 선수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것,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토트넘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스위치전 전에 사실 했던 인터뷰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클루셉스키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너무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해서 힘들다. 그리고 사실은 한 40% 50% 정도의 어떤 체력으로 뛰어야 했던 적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인터뷰의 주요 내용들을 제가 좀 갈무리를 해보았는데요. 일단 좀 앉아있는 모습이 요상하기는 한데 이렇게 앉으면 좀 허리 아프지 않을까요? 클루셉스키가 여하튼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. 일단 최근에 이제 3연승을 거뒀죠. 이 인터뷰 당시에는 2연승을 거두고 있을 텐데 이기는 게 확실히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, 예전에 이제 그 토트넘 홈에서 치렀던 입스위치전을 만약에 이겼으면은 그때 당시 3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입스위치전을 이기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클루셉스키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상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많이 뛰어야 할 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, 사실 클루셉스키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올 수 있었죠. 근데 클루셉스키가 이 상황에서 한 그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뭐냐면은 이번 시즌 이제 가면서 40에서 50% 체력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평상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몹시 어렵다. 그러니까 원래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이제 피치에서 나오지 않을 때 굉장히 본인은 절망스러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계속 공을 뛰다 보면은 좀 머리를 계속 굴리게 된다면서 좀 더 공을 끌고 있게 되거나 좀 덜 뛸 방법을 찾게 되고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. 왜냐면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가 페드로 포로고요. 그 다음으로 많은 분수를 채우고 있는 게 바로 데얀 클루셉스키입니다. 그런데 그 뒤에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가 또 누구냐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거든요.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지금 세 번째로 많이 뛰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심지어 중간에 한 6경기 정도 이 스쿼드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. 부상 때문에. 그래가지고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,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클루셉스키나 아니면 페드로 포로 정도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인 것이죠. 클루셉스키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더 하게 된다, 뭔가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, 이 손흥민 선수도 최전방에서 뭔가 그 치명적인 그 골잡이로서의 어떤 본능적인 움직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팀들을 이기다가 갑자기 또 입스위치하기 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실망스럽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이제 질문하기도 했는데, 클루셉스키가 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. 실망스럽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14위를 하고 있던 12위를 하고 있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더 나아지는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, 연승을 만들어내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만큼 이번 입스위치전의 3연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,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 팀은 토트넘 하나밖에 없죠. 남아있는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유로파리그 우승하는 것,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대한 연승을 기록해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토트넘이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던가 아니면은 최대한 그래도 좋은 순위로 마무리하는 것, 의미가 있을 수 있죠.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를 참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. 이미 이번 시즌에 토트넘은 리버풀, 아스톤 빌라 혹은 아스날보다 훨씬 더 많은 6,446마일을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물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파를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포르투까지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멀리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. 토트넘은 그나마 레인저스가 좀 가까이 있어서 그나마 거리를 아낀 편이지만 그래도 아스날, 아스톤 빌라, 리버풀 같은 팀들보다 많이 뛰었고요.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7,991마일이나 날아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동거리가 많은 그런 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또 기본적으로 유로파리그 팀들이 조금 더 변방에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더 많고,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팀들이 그나마 좀 가까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적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
이렇게 이동거리가 많아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팀의 성적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런던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은 국내에서의 경기들에 좀 이동을 덜하는 편입니다. 무슨 뜻이냐면은 뉴캐슬 같이 좀 멀리 있는 팀들은 매번 원정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이동해야 되지만 아스날이나 아니면 토트넘, 첼시, 브렌트포드, 크리스탈 팰리스, 웨스트햄 그리고 풀럼 같은 이 런던 소재의 팀들은 서로를 상대할 때 거의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이제 좀 이동 거리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. 여하튼 이런 이동 거리까지 신경 쓰일 만큼 이 토트넘의 체력적인 어떤 부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부상자들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부상자들이 대거 돌아오고 교체는 또 교체답게 진행되고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다운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 현재 토트넘은 최대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. 클루셉스키의 인터뷰에서 여하튼 이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괜히 공을 더 끌게 되고 덜 뛸 방법을 찾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비슷한 고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어떤 살신성인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부상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죠.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좀 조정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이번 시즌 잘 마칠 수 있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현재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고 또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